치앙마이 22일째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22일 동안 여기서 안식어를 보내면서 느낀 것들이 6가지 정도 있어서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두려고 해요. 제가 안 까먹으려고. 근데 원래는 더 멋있는 뷰가 있거든요. 이 콘도에 옥상에 그거 뭐라 그러지? 기억이 안 나. 아무튼 그 수영장 되게 멋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찍고 싶었는데 사람들 지나다니면 제가 쫄아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. 이게 확실히 팀 유튜버랑 개인 유튜버랑 달라. 팀으로 유튜브 촬영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언어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촬영 전에 울기도 하고 이랬거든요.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왜냐면 난 뉴스 하던 사람이었으니까. 익숙해져서는 사실 오히려 시간을 끌면 끌수록 팀원들이 일하는 현장인 건데 이게 시간이 지체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게 보여서 빨리빨리 끝내려고 잘했었는데 혼자 촬영이랑 연기랑 팀원 없이 하니까 조금 부끄럽네요. 아무튼 치앙마이에서 22일간 살면서 느낀 것 첫 번째, 나는 참 쉬는 법을 몰랐구나. 진짜 쉬는 법, 쉰다는 게 뭔지 몰랐구나. 제가 여행 초반에 여기 치앙마이가 사실 별로 할 게 없는 도시거든요. 뭐 맛집 이런 건 많지만 뭐 어디 꼭 가봐야 되는 곳이라든지 뭐 꼭 해봐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많진 않아요. 그냥 이 날씨 좋은 걸 느끼면서 지내면 그게 다인 여행지라서 며칠 지나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노트북 켰죠. 노트북이랑 이 카메라랑 사실 일이 아닐 척하지만 여가 시간에 하는 일감들을 잔뜩 싸서 다 해내겠노라 하고 왔는데 막해서 오면 또 컨디션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여행지니까 그러던 가운데 또래 선배 한 명이 자기는 자기 같으면 거기서 비생산적으로 너무 잘 쉬고 올 것 같다고 부럽다고 하는 거여서 비생산적으로 쉬는 게 뭘까?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뭔가 생산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정말 허송세월을 보낸 적이 언제였던가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쉬고 싶으면 집에서 쉬고 졸리면 자고 뭐 하루 종일 거의 집 밖으로 안 나간 날도 있었고 숙소 밖으로 그냥 요가하고 싶으면 요가하고 뭐 꼭 여기서 뭔가 이 아까운 비행기 값을 들여서 왔는데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쉬어보니까 이게 쉬는 거구나. 쉰다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. 쉰다는 건 뭘 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뭘 막 착같이 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운동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쉬는 거구나 느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지?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연관이 좀 있어요. 휴가는 최소한 2주일은 돼야 된다. 저도 항상 일주일, 딱 5일에다가 주말 붙여서 조금 양해를 받으면 양쪽 주말 붙여서 9일 이렇게 휴가를 주로 갔고 그 9일 동안에도 어떻게든 어디라도 가보려고 막 뉴질랜드 가고 미국 가고 그 2박 3일에 한 번씩 숙소 옮기고 지역 옮기고 막 이런 여행만 했었단 말이죠. 근데 그럴 때마다 아쉬웠던 게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 만나서 얘기를 어떻게 하게 되잖아요. 스몰톡 하게 되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한 달? 우린 여기 갔다가 어디로 넘어가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저기 무슨 트럭 같은 게 있네. 유세 차량인가?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휴가 좀 짧아서 얼마인데 그러면 2주 막 이렇게 해서 연장 지르고 난 일주일이야 이러면 너무 아쉽다. 이렇게 좋은 데서 일주일밖에 못 있다니 너무 내가 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도 드디어 안식어를 얻어서 22일이나 한 군데에 그냥 느긋하게 있는 여행을 해본 거잖아요. 근데 해보니까 2주 정도는 돼야지 진짜 쉰 것 같아요. 처음 일주일은 그 일 냄새, 일 물이 안 빠졌어. 그래서 자꾸 이전 팀 업무, 이전에 하던 업무 관련 연락 오고, 뭐, 새로 간 부서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꾸 이제 그 팀방 몇 개 되는 거 막 부서방 들어가서 글 막 보고, 괜히 회사 사람 연락하고, 뉴스 막 찾아보고 이랬는데, 그게 일주일 지나서 이제 2주일 정도 쉬니까 싹 일 냄새가 빠지면서 완전히 쉬는 모드가 되더라고요. 그렇게 아예 이 머리에 긴장, 몸의 긴장을 싹 내려놔 보니까 잘 쉬었다. 그리고 이렇게 잘 쉬니까 이제 한국 돌아가서 뭘 해도 할 에너지가 날 것 같아. 한 달 정도는 그래도 힘차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세 번째는 나에 대한 고찰인데 나는 내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습니다. 어렴풋이 뭐 그쪽에 재능이 있으니까 기자 일을 13년 넘게 14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예 그냥
그냥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모드로 쉬는데도 그냥 밥 먹다가 여행하다가 걷다가 어떤 생각들이 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이거 이렇게 깨어내면 이런 스토리가 될 텐데 이걸 컨텐츠로 만들면 재밌겠다. 그리고 그걸 이제 밤에 그냥 혼자 끄적끄적 편집도 해보고 끄적끄적 글도 써보고 했을 때 즐겁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나는 기자란 직업을 잘 택한 거고, 그리고 아마 뭐 앞으로 기자로서든 책을 쓰는 작가로서든 혹은 뭐 다른 무엇으로든 나는 계속 글과 말로 무언가를 풀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겠구나. 그걸 잘 바꿔봐야겠다.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다음으로는 제가 술을 진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. 거기서 3주 넘게 있는 동안 마신 알코올 양이 거의 한 맥주 1리터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. 그것도 이제 태국 왔으니까 창이랑 싱아 하나씩은 먹어봐야 될 것 같고, 거기다 비멸균 창이 있더라고요. 치앙마이에서만 구할 수 있다 그러고 원래 궁금해서 먹어본 거 그게 다예요. 심지어 한 캔도 한 반 정도 마시면 이미 취하고 지쳐가지고 남겨서 버리는 게 더 많기도 하고요. 근데 10년 전에 꼬마 기자였을 때 시대도 달랐으니까 취재원들이랑 술자리가 막 2-3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. 근데 그때도 힘들긴 했는데 술이 안 받아서 혼자 조용히 화장실에서 토하고 와서 또 마시고 집에 와서 또 토하고 이랬는데 생각해보면 광기였다. 나는 술을 안 좋아하고 못 마신다. 그 다음 또 느낀 건 나도 많이 늙었다.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들으면 가소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고 또 좋아했거든요. 예를 들면 삿포로에서 혼자 스노보드 타러 간다든지, 발리 여행 처음 갔던 것도 혼자 갔었고, 하와이에서 스카이다이빙하고, 뭐 유럽도 혼자 여행하면서 미쉐린 스타 받은 레스토랑도 가고, 진짜 혼자 5만 군데를 다녀봤던 것 같은데, 베트남에서 야간 열차도 탔다. 근데 그게 사실은 혼자 다니는데 그렇게 액티비티를 막 하려면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. 의식하는 중에도 무의식 중에도 혼자 여행을 하는 게 좀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고, 계속 신경 쓰니까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어서 약간 병이 날 것 같은 상태가 쉽게 되더라고요. 그 이제 좀 심심하고 외롭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아마 혼자 가는 여행은 의도적으로 혼자 가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있지 않을까. 치앙마이 3주 살기 같은 경우는 일정이 맞는 지인을 못 구하기도 했지만 갑자기 제가 그냥 오겠다고 결정을 한 거라서 좀 나를 혼자 좀 격리시키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느긋하게 나 자신에 대해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일부러 혼자 온 것도 있지만, 이제는 여행을 이든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재밌구나가 좀 느껴져서 나이 들었다는 게 느껴지고, 또 한 가지 이유는 소화가 너무 안 돼요.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쩝쩝박사 지망생이니까 막 가야 되는 리스트들이 막 있잖아요. 뭘 먹어봐야 되고 뭐 먹어봐야 되고, 그 삼시세끼를 다 먹어도 어떻게 자고 일어나면 소화가 됐어. 살이 찔지언정. 근데 이제는 소화가 너무 안 돼서 하루 세 끼를 다 어디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서 먹으면 밤에 부대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. 오타이산을 몇 개를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먹은 날 오타이산 막 까먹고, 그래서 이제 소화 기능도 예전만 못하다. 이게 확실히 그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빡세게 여행하는 그런 젊음의 시기는 이제 지났다. 쉬어야 된다, 여행 와서도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파트 짱이다. 한국에서 모 브랜드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,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상당히 여기서는 고가의 화장실도 이렇게 그럴싸하고 막 이런 곳인데, 주방도 그럴싸해요. 짐 싸고 있어서 지금 엉망인데, 이게 살아보면은 그 집이 잘 지은 집인지 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생각해서 꼼꼼하게 이것저것 신경 쓴 집인지가 티가 나거든요. 이게 그냥 숙소 나와서 에어비앤비나 호텔 같은 걸 구해봐도 그냥 사진 찍기 좋게 만든 집들은 많아요. 그런데 정말 살 때 불편함이 없게 잘 지은 집은 아주 한국 아파트들이 잘 지은 것 같아요. 저희 집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커튼이 생명이거든요. 해가 세기 때문에. 근데 커튼 박스가 없어서 봉처럼 설치하고, 레일도 되게 뻑뻑해요. 그리고 물론 또 다 여기도 좋은 아파트는 있긴 하겠지만, 대체로 해외 나가보면 3일 이상 지내보면 이렇게 편안한 숙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제가 숙소를 2번 옮겼는데 다 그랬어.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지내다 보면 뭔가 사진에는 안 담기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죠. 한국 아파트는 정말 좋은 주거 환경입니다.